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벽을 추구하세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무대에 올라가던 순간, 발표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작게는 앞에 2명, 많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꼭 요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5가지를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의 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현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발표가 눈앞에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온대요. 그러면은 대충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하겠죠. 열심히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스크립트를 웬만하면 써가지고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중요한 발표 자리일수록 현장에 갔을 때 예고됐던 시간 대비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중요한 자리로 갈수록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청중의 사정과 입장에 맞추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연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밀리고 밀려서 어때요? 30분 발표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10분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열심히 스크립트를 외우기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가 나겠죠. 외워서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워서 하는 거는 반쪽짜리 발표인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맥락 중심으로 또는 흐름을 중심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로 발표 준비가 되신 겁니다. 주요한 헤드라인과 주요한 키워드만 가지고도 내가 흐름을 잡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가, 요거를 셀프 체크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영어로 보통 prepared speech, 준비된 스피치라고 하고요. 이거를 impromptu speech, 즉석 스피치라고 하죠. 이 즉석 스피치는 그냥 말 그대로 즉석에서 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한다는 건데 선행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스타트를 딱 눌러놓은 다음에 리허설을 쭉 해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뭐죠? 한 3분 50초 지난 것 같아. 추측을 해본 다음에 보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셔야 나중에 이 발표를 시간과 함께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본 자세가 되겠는데요. 기본 자세는 바디랭귀지도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중요한 거는 전 세계의 발표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서 발표할수록 애용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분이. 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 자세를 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공손함이나 존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청중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청중의 입장에서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기대감을 주는 사람의 발표를 듣고 싶으세요? 후자 아니세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참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청중은 발표자가 성공하길 바란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끔가다 청중 중에 얼굴 표정과 모든 바디랭귀지로 해봐 막 째려보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뭐라고요? 발표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청중의 입장이니까 동의가 되시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시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뭔가를 희생하고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나 막 시간 남아서 그냥 왔어요? 아니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좋다니까, 필요하다니까, 하여튼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맞죠? 그런데 발표자가, 강사가 예, 저 뭐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어떻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잘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아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은 네,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낫지 않아요? 강사가 좀 건방지게 느껴져도?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향형이야, 내가 말투가 부드러워,
그래서 난 이게 좀 단점이야.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요. 그건 단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투가 좀 소프트하신 분들이야말로 뭘 보완하셔야 된다? 바디랭귀지를 보완하셔야 돼요. 왜? 말은 이따가 교정을 해드릴 건데요. 목소리를 억지로 키우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내향형이고 목소리가 작고 부드러워도요. 요건 되는데 요건 죽어도 안 돼. 이럽니까? 그럴 리가요. 맞죠? 그래서 발표할 때의 기본 자세를 익혀두셔야 되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꼽 앞에 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거 그냥 이렇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꼽 앞에 손을 할 때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드 보시면 자주 나오죠. 이게 겸손함을 나타내면서도 자신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하게 통용된다라고 하는 바디랭귀지예요. 막대기를 드시면 됩니다.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대1로 소규모로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설명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소품으로 막대기를 드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봐주세요. 자신감 있고 프로페셔널해 보입니까? 이거보단 낫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냥 힘을 빼고요. 요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자세는 무조건 배꼽 앞에 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딜리버리 스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나는 목소리가 작아요. 워낙 소프트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발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다? 바로 침묵을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요. 불필요한 표현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영어로 발표할 때 뭐가 있죠? 영어에서는 클리셰 또는 이제 필러라고 하죠. 필러는 왜 필러냐면은 어색한 공간을 말로 채우는 하는 필러예요. 그 말은 이미 힌트가 있죠. 그렇죠? 여기 앞에 나오면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머리는 하얘져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업무엘 유노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something like that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교포분들이 가끔 오세요. 클리셰를 좀 유독 많이 쓰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presentation skills and it's about delivering your idea and information or something about yourself and and so many other things,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뭐가 있어? 영어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못하는 케이스를 제가 지금 오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의 인생에 충격을 안겨다 주신 인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d like to talk about three things about this product today. First, price. Yes, most important factor. Yes, right. 이렇게 하셨어요. 어때요? 누가 더 지금 영어 발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한국어 발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영어 발표는 더 못한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서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발표가 돼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조금 목소리가 부드럽거나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강의 톤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따 시연에서는 다르게 할 건데 제가 잠깐만 부드러운 톤으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목소리가 작더라도 말을 천천히 하더라도 무대를 장악하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컸어요? 말이 빨랐어요? 전혀 핸디캡 아니었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무대에 나오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청중으로 앉아 계실 때는 3초에서 5초의 침묵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죠? 조금 지루했을지는 몰라도.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으셨죠? 근데 여기 내가 발표자로 나오면 어때요? 2초도 못 버텨. 맞죠? 그래서 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시선이에요. 시선은 재밌는 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 그렇진 않은데 한 80% 정도 맞대요. 이거는 상대방의 눈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동자가 이쪽으로 가면은요. 상상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은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되돌리는 이런 작용을 할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눈동자를 살짝 아래로 깔면은 몸 감각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심사숙고한다라는 작업을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 판단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눈동자가 살짝 아래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동자가 위로 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죠? 까먹은 걸 기억하거나 없는 거를 지어내거나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살짝 내려깔면 어때요? 여러분 제발 발표는 어떤 포맷으로 하시든 간에 항상 청중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용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여길 보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발표하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아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청중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서셔도요. 고개만 돌리면 다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중을 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료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발표자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거래를 실제로 하고 미팅을 하고 최종 사인을 하는 거는 발표 자료예요? 발표자예요? 발표자 아닙니까? 설득의 주체는 발표자입니다. 맞아요? 뭐가 최종 목적지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왔는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됐어요. 자료만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이게 좀 복잡해서 잘 모르겠던데 당신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굳이 하는 이유 아닌가요? 특히나 AI 시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AI한테 그냥 맡기면 되죠. 그래서 시선은 청중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눈동자를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요. 여기 코끝이나 인중 있잖아요. 인중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중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자료가 복잡해서 좀 어렵겠는데요, 강사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희가 시선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눈을 보는 것 외에도 인중을 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색했어요, 지금 방금? 안 어색했죠? 제가 대놓고 슬라이드를 아예 봤죠? 뭘 안 했죠? 보면서 말하지 않았죠. 보는 거를 길게 보셔도 돼요. 보면서 말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강사님, 진짜로 까먹었을 땐 어떡하나요? 요것도 바로 예시로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지 보세요. 진짜로 까먹은 상황이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선 처리를 하실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시선 처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이상했어요? 되게 뻔뻔하다 막 뻔뻔해서 미치겠다 막 이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벽을 추구하세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무대에 올라가던 순간, 발표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어쩔 TV예요. 어쩔 거야? 죄송하다고 그냥 퇴장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어쩔 TV 그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뇌의 작동과 마음의 작동이 다 똑같아요. 완벽해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럴수록 뭘 부른다? 실패를 불러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제가 회장님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멘탈 트레이닝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있었죠. 시간의 감을 잡으세요. 배꼽 앞에 손을 하세요. 막히면 침묵. 시선은 청중을 바라보세요. 이 4가지는 중요한 스킬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죠. 앞에 4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도 조금 버벅댔고 시선도 위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고 나니까 계약을 하재. 그러면 발표 잘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어떠냐면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있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횡설수설이구나 느낄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 타이밍이 뭐 할 타이밍이다? 중간 정리나 요약을 해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도 좀 복잡하게 말했네. 이렇게 청중들 반응을 보니까 약간 어려워하는 눈빛이네. 그러면 그게 뭐 할 타이밍이라고요? 중간 정리를 해줄 타이밍입니다. 앞에 쭉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막 솔루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단순하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발표가 그냥 통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뭡니까?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깃발을 꽂아서 요 번지수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멘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는 뭐 당연히 리캡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짧게 스피치를 하든 각 잡고 프레젠테이션 하든 간에 저 5가지를 동시에 잘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건 뭐야?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연습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채널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댓글로,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를 댓글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 또한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